순심아, 너 왜 약통만 보면 그렇게 짖니? 언니, 순심이가 뭔가 알아요. 그 약 뭔가 이상해. 복남이가 이걸 왜 가지고 있지? 그냥 혹시 몰라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진돗개가 짖기 시작한 순간 마당에 묻힌 기억의 씨앗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향한 의심은 상상조차 못한 진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순창 시골 마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매화꽃이 하얀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아침, 쌍둥이 자매중 언니 이쌍일은 마당에 앉아 감자를 깎고 있었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억척스러운 손놀림이었죠. 옆에서는 하얀 진돗개 순심이가 조용히 앉아 쌍일의 손짓을 따라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순심이는 쌍일이 10년 전 강아지 때부터 키운 진돗개로 새하얀 털에 똑똑한 갈색 눈을 가진 암컷이었습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짖는 일이 거의 없고 주인의 마음을 먼저 알아채는 신기한 능력이 있었죠. 특히 쌍일이 몸이 아플 때면 하루 종일 곁을 지키며 지켜보곤 했습니다. 순심아, 오늘 날씨 참 좋다. 우리 쌍순이도 기분 좋을 거야. 쌍일은 순심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심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주인의 마음을 읽는 듯 했죠. 그때 안채에서 우아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동생 이쌍순이었습니다. 언니, 벌써 일어나서 일하고 있네요? 쌍수는 한복 저고리를 단정히 입고 나와 쌍일 옆에 앉았습니다. 쌍수는 젊은 시절 서울로 시집가서 오랫동안 도시 생활을 했던 터라 말투와 몸가짐이 점잖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외로움을 달래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어딘가 긴장된 기색이 늘 스며 있었죠. 쌍순아, 우리 오늘은 참깨 심자. 옛날처럼 둘이 쌍으로. 쌍일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찼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쌍일은 거친 일손에도 불구하고 마음만큼은 여전히 소녀 같았거든요. 하지만 방금 전까지 감자를 깎고 있었다는 걸 잊은 듯 손에 든 감자를 내려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언니, 또 그 말이네요. 우리가 쌍둥이라고 이름도 쌍일, 쌍순이라고 지었는데 참깨도 쌍으로 심어야 한다고요? 쌍순이 웃으며 놀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두 자매는 이런 식으로 서로를 놀리곤 했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쌍둥이 낳고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쌍으로 태어났으니 쌍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쌍일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순심이도 마치 웃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었죠. 그런데 언니는 나보다 3분 먼저 나왔다고 평생 언니 노릇하려고 하잖아요. 3분이면 3분이지. 언니는 언니야. 그때처럼 허리 나가기 전에 끝내야죠. 쌍순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언니의 달라진 모습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최근 들어 쌍일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방금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특히 사람 이름을 헷갈리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었습니다. 언니, 어제 복남이가 왔다 갔다며요? 복남이? 우리 복남이가 언제 왔다 갔어? 쌍일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복남은 쌍일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키운 조카였습니다. 48살이 된 지금도 쌍일에게는 여전히 어린 조카였죠. 분명 어제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갔는데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순심이는 복남이라는 이름을 듣자 귀를 쫑긋 세우며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하기만 한 순심이가 유독 복남에게 많은 경계심을 보이는 게 이상했죠. 맞아, 복남이가 왔었지. 그런데 뭐하러 왔더라? 쌍일은 이마를 짚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복남이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았죠. 하지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언니, 천천히 생각해봐요. 복남이가 뭐라고 했는지. 쌍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쌍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기억하려고 애쓸수록 머릿속이 더 하얘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내 머리가 왜 이럴까?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순심아, 너는 늙어도 주인 얼굴은 알아보겠지? 쌍일은 한숨을 쉬며 순심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심이는 쌍일의 손을 살짝 핥으며 위로하듯 고개를 비볐죠. 언니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함께 지내면서 추억도 만들고 그러면 되죠. 순심이도 있으니까 심심하지도 않고요. 쌍수는 언니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니의 상태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이 앞섰죠. 특히 복남이의 방문 이후로 언니의 건망증이 더 심해진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순창의 고요한 시골 마을, 매화꽃이 흩날리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순심이의 불안한 눈빛과 쌍일의 흐려진 기억 사이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쌍일의 아침 일과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늘 마시던 보리차 물컵 옆에 하얀 알약 한 통이 놓여 있었거든요. 쌍일은 그 약통을 멀뚱히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거 내가 먹는 약 맞지? 쌍일은 약통을 들어 흔들어 보며 물었습니다.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났지만 언제부터 이 약을 먹기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순심이는 그 소리를 듣고 귀를 쫑긋 세우며 약통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럼요, 복남이가 병원에서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쌍순이 부엌에서 나와 대답했습니다. 사실 쌍순도 그 약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복남이 가져온 것이라면 분명 쌍일에게 필요한 약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복남이가 언제 가져왔지? 엊그제 왔을 때요. 언니 기억력이 좀 나빠지는 것 같다고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왔다고 했어요. 쌍순의 설명을 들어도 쌍일은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카가 자신을 걱정해서 가져온 약이라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복남이 참 효자다. 내가 늙어서 이것저것 까먹으니까 걱정이 되나 보네. 쌍일은 약통에서 하얀 알약 하나를 꺼내 입에 넣고 물로 삼켰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지만 몸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죠. 그런데 순심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약통 주변을 맴돌더니 갑자기 앞발로 약통을 밀어내려고 했거든요. 순심아, 왜 그래? 약이 뭐가 문제야? 쌍일이 순심이를 타이르며 약통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순심이는 계속 불안한 표정으로 그 약통을 바라봤죠.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쌍일이 잠들고 난 후 순심이가 몰래 약통 가까이 다가가더니 바닥에 떨어진 알약 하나를 핥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토악질을 하기 시작했죠. 순심아, 왜 그래? 쌍순이 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순심이가 마당에서 계속 토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무것도 함부로 먹지 않던 순심이가 갑자기 아픈 것이 이상했죠. 언니, 순심이가 어디 아픈가 봐요. 순심이가 뭘 잘못 먹었나? 쌍일도 잠옷 차림으로 나와 순심이를 살펴봤습니다. 순심이는 힘없이 누워 있었지만 쌍일을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죠. 다음 날부터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쌍일의 증세가 더 빠르게 심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쌍순을 보고도 한참을 멀뚱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언니, 저예요. 쌍순이요. 쌍순이?
우리 쌍순이 어디 갔지? 쌍일은 진짜로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쌍수는 당황했지만 치매 증상이 갑자기 심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죠. 언니, 제가 쌍순이에요. 동생 쌍순이.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쌍순이 아는 분이신가요? 쌍일의 목소리는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정중했습니다. 7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동생을 완전히 남으로 여기고 있었죠. 순심이는 이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약통 쪽으로 달려가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소리가 아니라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며 약통을 경계했죠. 순심아, 왜 자꾸 그래? 약이 뭐가 나쁘다고. 쌍순이 순심이를 달래려 했지만 순심이는 계속 약통 주변에서 짖었습니다. 마치 그 약이 주인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알려주려는 것 같았죠. 이상하네요. 순심이가 평소에는 짖지도 않는데 쌍수는 순심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걔가 예민해진 것이라고만 여겼죠. 그날 오후 복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쌍일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라고 했지만 순심이는 복남을 보자마자 털을 곤두세우고 경계했습니다. 이모, 약 잘 드시고 계세요? 약? 아, 그 하얀 약 말이지? 매일 먹고 있어. 그럼 다행이네요. 계속 드셔야 해요. 복남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순심이는 복남이 있는 동안 계속 으르렁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죠. 복남아, 순심이가 너만 보면 왜 저러지? 글쎄요, 걔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복남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순심이를 보는 눈빛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순심이도 복남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저녁 무렵 쌍일이 또다시 쌍순을 보며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우리 집 아는 분이세요? 이번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었는데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쌍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참고 대답했죠. 네, 언니. 저는 쌍순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쌍순이는 어디 갔을까요? 쌍일의 눈빛은 점점 더 흐려져 갔고 순심이는 그런 주인을 지켜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순심이뿐이었죠.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쌍수는 언니가 자신을 알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쌍일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쌍순을 보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쌍일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낯설어 하면서도 정중했는데 이제는 아예 침입자를 보는 것 같았죠. 쌍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저예요. 쌍순이. 동생이에요. 동생? 우리 쌍순이는 어디 갔는데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쌍순이 찾아주세요. 쌍일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순심이가 달려와서 쌍일과 쌍순 사이에 서더니 계속해서 약이 놓인 선반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멍멍멍. 평소에 짖지 않던 순심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짖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순심이는 약통을 둘러싸고 빙빙 돌며 짖었다가 쌍일의 치마 자락을 물고 약통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했죠. 그때 쌍순이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쌍일과 함께 순심이 새끼 때 키웠던 기억 말이죠. 언니, 기억 안 나요? 순심이 처음 왔을 때요. 언니가 그랬잖아요. 순심아, 너는 우리 집 막내야. 쌍일이 언니니 쌍순이 이모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도 되라고요. 쌍순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쌍일은 고개를 저었죠. 무슨 소리예요? 순심이는 내게고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쌍수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추억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언니가 20살 때 첫사랑 얘기요. 김서방네 아들 말이에요. 언니가 그 남자 좋아해서 매일 우물가에서 기다렸다고 저한테만 말해줬잖아요. 쌍일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경계하는 눈빛으로 돌아왔죠.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혹시 우리 쌍순이한테 들었나요? 언니, 제가 쌍순이라고요. 그때 언니가 저한테 말했잖아요. 쌍순아, 우리는 쌍둥이니까 비밀도 둘이서만 나눠야 한다고요. 순심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마당 한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죠. 그곳은 예전에 두 자매가 함께 묻어둔 타임캡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순심아, 왜 거기를 파니? 쌍순이 다가가서 보니 순심이가 파낸 곳에서 녹슨 양철통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두 자매가 어릴 때 함께 썼던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죠? 쌍일도 호기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쌍순이 양철통을 열어보니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쌍둥이 소녀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언니, 이거 우리 어릴 때 사진이에요. 기억 안 나요? 쌍일은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를 읽었죠. 쌍일이와 쌍순이 12살 생일. 평생 함께 살자고 약속했던 날. 이게 뭐죠? 언니가 직접 쓴 글씨예요. 그날 우리 둘이 약속했잖아요. 결혼해서 멀리 가더라도 늙으면 다시 함께 살자고요. 쌍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쌍일은 여전히 기억하지 못했죠. 그때 복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남아, 언니 상태가 이상해. 갑자기 너무 심해졌어. 아, 그래요? 치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심해지기도 하고. 복남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담담했죠. 그런데 복남아, 그 약 어느 병원에서 받아온 거야? 아, 그게 시내 큰 병원에서요.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병원 이름도 기억 안 나? 약봉지에 적혀 있지 않았어? 아, 맞다.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복남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쌍수는 단순히 조카가 당황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쌍일이 쌍순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야, 너 누구야? 왜 자꾸 우리 집에 있어? 언니, 언니라고 부르지 마. 나보다 나이도 많아 보이는 게 언니라니. 순심이는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서 갑자기 약통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약통을 앞발로 밀어서 땅에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알약들이 마당 바닥에 흩어졌죠. 아이고, 순심아. 왜 그래? 쌍순이 급히 알약들을 주워 담으려고 하는데 순심이가 그 알약들을 하나씩 입에 물고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그 약들이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순심이는 쌍순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내 말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복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진 것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약이 왜 이렇게 됐어요? 순심이가 그랬어. 자꾸 약을 치우려고 해서. 아, 그래요? 걔가 약 냄새를 싫어하나 보네요. 복남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흩어진 알약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순심이가 복남을 보자마자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으르르르. 순심이의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평생 온순하기만 했던 순심이가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모, 약 계속 드셔야 해요. 안 드시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이 약 정말 내한테 맞는 약이지? 당연하죠.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은 거예요. 복남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순심이는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쌍수는 잠들기 전에 언니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언니, 저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쌍순이 어디 갔냐고. 쌍일은 화를 내며 쌍순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자매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쌍순의 마음도 점점 더 아파왔죠. 순심이는 마당에서 달빛을 받으며 약통이 있던 자리를 계속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쌍순을 바라보며 애절한 눈빛을 보냈죠. 다음 날 아침 쌍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복남이 가져온 약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죠. 약봉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한누리 종합병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누리 종합병원이라. 쌍수는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그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여보세요. 한누리 종합병원 맞나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병원은 없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런 병원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쌍수는 당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죠. 혹시 순창 근처에 한누리 종합병원 아시나요? 아니요. 이 지역에는 그런 이름의 병원이 없어요. 혹시 다른 병원과 헷갈리신 건 아닌가요? 쌍순의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남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약봉지에 적힌 주소도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지만 그런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순심이는 쌍순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채고 조용히 다가와 앞발을 쌍순의 무릎에 올렸습니다. 마치 내가 계속 경고했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때 복남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도 이상했지만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모, 어떻게 지내세요? 복남아, 좀 물어볼 게 있어. 그 병원 말이야. 쌍순이 약봉지를 들고 나오자 복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누리 종합병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화를 걸어봐도 그런 병원이 없다고 하더라. 아, 그게 요즘 병원 이름이 바뀌었나 봐요. 복남은 당황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았죠. 그럼 어느 병원에서 받아온 거야? 정확히 말해봐. 그게 시내 큰 병원인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복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뻔했거든요. 복남아, 너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아, 왜 다 저만 의심하세요? 약 가져다 준 게 잘못이에요? 갑자기 복남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평소에 예의 바르던 복남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죠. 쌍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남아, 화낼 일이 아니잖아. 그냥 병원 이름만 정확히 알려달라는 거야. 병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모 몸에 좋다고 가져다 드린 건데. 복남의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 쌍수는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 순심이가 복남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으르르르. 순심이의 털이 곤두섰고 복남을 향해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평소에 온순하던 순심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구는 것은 정말 이상했어요. 순심아, 왜 그래? 복남이 오빠인데. 쌍일이 순심이를 달래려 했지만 순심이는 계속 복남을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복남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게 왜 이러죠?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심이는 원래 안 그런데. 그때 순심이가 갑자기 복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복남의 주머니를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순심아, 안 돼. 이게가 왜 이래요? 떼어내세요. 복남이 당황해서 순심이를 밀쳐내려 했지만 순심이는 이미 복남의 주머니를 찢어놨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왔죠. 이게 뭐야? 바닥에 떨어진 것은 쌍일의 인감도장과 통장 복사본이었습니다. 쌍수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복남아, 이게 뭐야? 왜 언니 도장과 통장이 내 주머니에 있어? 그게 아니에요. 복남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킨 상황이었죠. 설명해봐. 왜 언니 몰래 이런 걸 가지고 다녀? 이모가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혹시 몰라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보관? 허락도 없이? 쌍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복남의 행동이 점점 의심스러웠거든요. 순심이는 복남의 주머니를 더 뜯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아직 더 숨긴 게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순심아, 그만. 복남이 순심이를 발로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순심이가 더 크게 짖기 시작했죠. 멍멍, 멍멍멍. 순심이의 짖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큰일이 났다고 알리는 것 같았어요. 복남아, 너 혹시... 쌍순이 무언가 깨달으려는 순간 복남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봐야겠어요. 일이 있어서요. 잠깐, 아직 얘기 안 끝났어. 하지만 복남은 서둘러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뒤에는 인감도장과 통장 복사본만 떨어져 있었죠. 순심이는 복남이 간 방향을 계속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쌍수는 바닥에 떨어진 인감도장을 주워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남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니의 이상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쌍수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복남의 수상한 행동과 가짜 병원, 그리고 언니의 급격한 증상 악화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무렵 쌍수는 조용히 일어나 복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남은 어릴 때부터 쌍일 집 사랑채를 자신의 방으로 썼습니다. 쌍수는 문틈으로 복남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죠. 순심이도 따라와서 문가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쌍수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별것 없었지만 두 번째 서랍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여러 개의 약통이 들어있었는데 라벨에 적힌 글씨가 무서웠습니다. 정신안정제, 기억력 저하 유도제. 쌍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약들이 왜 복남에게 있는 걸까요? 더 뒤져보니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쌍일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토지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쌍일의 땅을 복남이 헐값에 팔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쌍일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메모까지 적혀 있었죠. 복남이가 진짜로 언니를 치매로 만든 거야? 쌍수는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서랍 맨 아래에서는 인터넷에서 주문한 약품 영수증까지 나왔습니다. 기억력 감퇴 유발 성분이라고 적힌 약을 주문한 기록이었죠. 그때 순심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복남이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복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쌍수는 급히 서랍을 닫고 숨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남이 불을 켜고 쌍순을 발견한 것이었죠. 이모, 뭐 하는 거예요? 복남아, 이게 다 뭐야? 쌍수는 떨리는 손으로 약통들과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내가 언니한테 이상한 약을 먹인 거 아니야? 이모,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복남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복남아, 왜 그랬어? 왜 언니한테 이런 짓을 했어? 쌍순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성껏 키운 조카가 이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모도 모르시겠지만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복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땅만 제 거였으면 저도 사람답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언니를 아프게 만든 거야? 내가 키워준 이모를? 키워준 게 뭐 대단한 거예요? 저도 고생했다고요. 복남은 완전히 돌변해 있었습니다. 평소의 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욕심에 가득 찬 모습만 남아 있었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쌍순이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복남이 쌍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신고하면 안 돼. 이 상황에서 뭔 소리야. 이모가 키워줬으면 이 정도는 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복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순심이가 복남의 다리를 물었어요. 으악, 이게가. 복남이 순심이를 발로 차려고 하는 순간 쌍일이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쌍일은 복남과 쌍순이 신랑이 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특히 복남이 고함을 지르는 모습에 깜짝 놀랐죠. 복남아,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이모,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제 물건을 뒤지고 있어요. 복남은 쌍순을 나무로 취급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쌍일은 혼란스러웠어요. 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언니, 아니에요. 제가 쌍순이에요. 하지만 쌍일은 쌍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남의 말을 믿고 쌍순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복남아, 경찰 불러. 언니, 복남이가 언니한테 이상한 약을 먹였어요. 쌍순은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쌍일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남을 더 믿었죠. 무슨 소리야? 복남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때 순심이가 쌍일 앞으로 달려가서 복남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복남이 나쁜 사람이라고 알려주려는 것 같았어요. 멍멍, 멍멍멍. 순심이의 절실한 짖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개의 경고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죠. 오직 순심이만이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복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더 빨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쌍일의 혼란을 이용해서 말이죠. 이모, 이 사람 정말 위험해 보여요. 경찰 부를까요?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고 진실은 더욱 묻힐 위험에 처했습니다. 복남의 고함 소리가 점점 커지자 쌍일은 혼란스러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큰 소리에 놀란 쌍일은 가슴을 쥐고 숨을 헐떡였어요. 복남아,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이모, 이 사람이 우리 집 물건을 훔치려고 했어요. 복남은 쌍순을 가리키며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일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주저앉았어요. 언니. 쌍순이 급히 달려가 쌍일을 부축했지만 쌍일은 복남의 고함 소리에 충격을 받아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언니. 이모 괜찮으세요? 복남도 당황해서 쌍일에게 다가왔지만 순심이가 복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으르렁거리며 복남이 쌍일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죠. 으르르르.
으르르. 이게가 왜 이래? 비켜. 복남이 순심이를 밀치려 하자 순심이는 더 크게 짖으며 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순심이가 무언가를 물고 쌍일 앞으로 달려왔어요. 순심아, 뭘 가져온 거야? 쌍순이 자세히 보니 순심이가 입에 물고 온 것은 낡은 앨범 한 권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오래된 앨범이었죠. 순심이는 그 앨범을 쌍일 앞에 떨어뜨리고 앞발로 앨범을 밀어 펼쳤습니다. 이게 뭐지? 앨범이 펼쳐지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쌍둥이 자매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쌍일은 그 사진들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언니 무슨 기억이 나요? 쌍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쌍일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두 자매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쌍순아, 너였구나. 쌍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쌍순의 목에 있던 작은 점을 보고 현재 쌍순의 목을 바라봤어요. 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그때 목에 있던 점 그대로네. 언니 기억이 나요? 저예요, 쌍순이. 쌍일은 더 많은 사진들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 찍은 거야? 맞아요, 언니. 우리 쌍둥이잖아요. 그때 복남이 앨범을 빼앗으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이모, 그냥 쉬셔야 해요. 하지만 순심이가 복남의 다리를 물며 막아섰어요. 순심이는 절대 복남이 앨범을 가져가게 하지 않겠다는 듯이 버텼죠. 으악, 이게 정말. 복남이 순심이를 발로 차려고 하는 순간 쌍일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복남아, 안 돼. 쌍일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위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복남은 깜짝 놀라며 발을 멈췄어요. 이모, 순심이한테 왜 그래? 순심이는 우리 가족이야. 쌍일이 순심이를 감싸는 모습을 보고 복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쌍일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모, 그게 아니라. 복남아,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쌍일의 눈빛이 예전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비록 완전히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순심이는 쌍일이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을 보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복남이 숨겨둔 약통들을 향해 달려가서 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 멍멍멍. 순심아, 뭐가 있어? 쌍순이 순심이를 따라가 보니 바닥에 떨어진 약통들이 있었습니다. 복남이 숨기려던 그 약들이었죠. 언니, 이것 좀 보세요. 이상한 약들이에요. 쌍일은 약통들을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내가 먹던 약이야? 언니, 복남이가 가짜 병원에서 받아왔다고 한 그 약이에요. 가짜 병원? 쌍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복남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만은 확실했거든요. 복남아, 설명해봐. 이게 다 뭐야? 이모, 그게 아니에요. 복남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쌍일의 기억이 돌아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순심이는 쌍일 곁에 바짝 붙어 앉아서 복남을 경계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경고를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 같아서 조금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복남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단을 써서라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죠.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앨범 속 사진들이 흩어진 마당에서 세 사람과 한 마리의 개를 둘러싼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쌍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밤새 생각한 끝에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복남의 범죄 증거들을 모두 챙기고 쌍일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쌍순아, 정말 복남이가 나쁜 짓을 한 거야? 쌍일은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동생을 믿기로 했습니다. 순심이도 함께 따라와서 두 자매를 지키고 있었죠.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르신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 조카가 언니에게 이상한 약을 먹여서 치매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쌍순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여주자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가짜 약품들과 부동산 서류, 그리고 인터넷 주문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였거든요. 이것들을 어디서 구하셨나요? 복남이 방에서 찾았어요. 순심이가 도와줬거든요. 순심이는 경찰서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경찰이 복남을 데려왔습니다. 복남은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정복남 씨, 혐의를 인정하시나요? 처음에는 복남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모를 속이고 약을 먹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복남이 고백을 시작하자 쌍일의 얼굴에 충격과 슬픔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복남아, 왜 그랬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복남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땅만 제 거였으면 저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는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했어? 쌍일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모가 치매에 걸리면 제가 후견인이 되어서 그 땅을 팔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짜 약을 먹인 거구나. 형사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약물을 사용했습니까? 인터넷에서 주문한 기억력 감퇴 유발 성분이요. 정신안정제랑 섞어서 매일 조금씩 먹였어요. 복남의 고백을 들으며 쌍수는 분노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언니가 정말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복남아, 난 고아였잖아요 라고 했지만 내가 지켜줬잖아. 쌍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널 엄마처럼 안고 키웠잖아. 그걸 몰라봤니? 이모, 밤새 아플 때 간병하고 학교 보내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다 잊었어? 쌍일의 말에 복남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서. 욕심이 생기는 건 이해해. 하지만 나를 속이고 아프게 만들 일은 아니었잖아. 순심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고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된 것이었거든요. 형사님, 복남이는 어떻게 되나요? 쌍순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기와 상해 혐의로 처벌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어르신께서 처벌 불원서를 써주시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쌍일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배신당한 아픔이 컸지만 그래도 자신이 키운 조카였거든요. 복남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이모. 정말 후회해? 네, 정말 후회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쌍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처벌은 받되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내가 죽고 나면 그 땅 넣어줄 생각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이야. 복남은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거든요. 경찰차에 실려가는 복남을 바라보며 쌍수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괜찮아요. 다시 건강해질 거예요. 쌍순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평생 바보로 살았을 뻔했네. 순심이는 두 자매 사이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서 기뻤어요. 순심아, 너도 고마워. 내가 계속 경고해줬는데 우리가 늦게 알아차려서 미안해. 순심이는 쌍일의 손을 살짝 핥으며 용서한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식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어요. 비록 가족 중 한 명을 잃었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 쌍일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다시 봄을 맞이했고 순창 마을에는 매화꽃 대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쌍일은 복남이 먹인 가짜 약물 없이 생활하며 점차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아.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 쌍일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활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비록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쌍순을 동생으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죠. 마당에서는 순심이가 따뜻한 봄볕을 받으며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생으로 조금 야위었지만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어서 마음이 편해 보였습니다. 순심아, 이리 와. 쌍일이 부르자 순심이가 느릿느릿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예전만큼 민첩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순심이 덕분에 살았네.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쌍일은 순심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순심이는 기분 좋다는 듯이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죠. 언니, 복남이 소식 들었어요? 응, 감옥에서 농업기술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 출소하면 정직하게 농사 지으며 살겠다고 편지 보냈어. 쌍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언니는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저였으면 평생 용서 못했을 텐데. 그래도 내가 키운 애인데. 미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두 자매는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함께 상추와 고추를 심기로 했거든요. 언니, 이거 어떻게 심는 거였죠? 이렇게 해야지. 쌍순아, 너 정말 서울살이 오래 해서 농사일 다 잊었구나. 맞아요. 언니가 다시 가르쳐 주세요. 쌍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와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순심이는 두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마당 한 구석으로 가서 무언가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심아, 뭘 찾고 있어? 순심이가 파낸 곳에서 작은 씨앗 봉지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쌍일이 심으려고 준비했다가 잊어버린 해바라기 씨앗이었어요. 이게 여기 있었구나. 언니, 해바라기 심어볼까요? 좋지. 해바라기는 순심이가 좋아하니까. 두 자매는 마당 한가운데에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습니다. 순심이도 옆에서 지켜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언니, 이름 기억해요? 우리 이름 말이에요. 당연하지. 나는 이쌍일, 너는 이쌍순. 쌍둥이라서 쌍자가 들어간 이름이야. 쌍일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동생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순심이 이름도 기억해요? 순심이? 당연히 기억하지. 순수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야. 순심이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순심아, 내가 우리를 지켜준 덕분에
내 이름도 다시 찾았어. 이쌍일, 그리고 우리 동생 이쌍순. 이쌍일은 순심이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순심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무렵 세 식구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순창 들녘에는 유채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언니, 우리 이대로 계속 함께 살아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쌍둥이잖아. 순심이도 함께요. 순심이는 두 자매 사이에 앉아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경계할 필요도 걱정할 일도 없었거든요. 순심아, 고마워. 우릴 지켜준 건 결국 너였어. 쌍순이 순심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순심이 덕분에 내 이름도 다시 찾았고 우리 가족도 지킬 수 있었어. 쌍일도 덧붙였습니다. 이쌍일, 이쌍순, 그리고 순심이.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야. 해가 질 무렵 마당에 심은 해바라기 씨앗이 있는 곳에서 작은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생명력 강한 해바라기는 벌써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싹이 났네. 해바라기는 정말 빨라. 몇 달 후면 우리 키보다 더 클 거야. 순심이도 해바라기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순심이는 꼬리를 흔들며 새싹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를 번갈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순창 마을의 평화로운 저녁, 세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카메라는 석양을 받아 빛나는 순창 들녘과 그 한가운데서 행복해하는 세 가족의 모습을 따뜻하게 담아냅니다. 핀 꽃들 사이로 순심이가 천천히 꼬리를 흔들며 걸어가는 모습과 함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 안 드는 응원입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